녹화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한테 이 도구 툴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거 알려드렸어요. 왜 알려드렸냐면은, 이 도구 툴에서 알려드린 이유가, 피보나치 되돌림은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매물대를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매물대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캔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가졌을 때, 경로를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상승만 이어가지 않아요, 캔들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요런 패턴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올라갈 때, 얘들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때 비율이 이런 식으로. 다음 채널권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승을 가져가고요. 여기서 올라왔던 상승분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구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매물대라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 매물대를 바탕으로 해서 캔들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심란하게 만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까지 가격을 봤다가 여기까지 재차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심란하게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재차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질 때 이때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냐면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진입하지 않은 타점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한테는 여기가 전고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진입하는 데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갑니다. 공방을 이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세가 이기면은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매도세가 이기면은 하락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하락을 가져가게 되면은 다음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데에서는 잡으시면 안 돼요. 이런 데에서 잡으시면 안 되고 바로 여기 저점,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그 저점에 우리가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매매를 틀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을 손절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거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매물대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용하면 매물대가 굉장히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알려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경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강세장을 여태까지 여러분들 겪으셨잖아요. 강세장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부터 작년 3월 달까지 강세장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1월 달까지도 강세장이었는데 그때 하락 강세장이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했을 때는 단방향 매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주에서 보면은 강세장 때 여러분 그 하락 강세장일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세장일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게 있는데, 이런 식의 경로를 가져가게 되는 기본적인 캔들의 움직임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인이 가격이 여기까지 상승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조정이 일어났을 때 조정의 지점에서 조정 끝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승분을 먹는 그런 매매를 했었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타를 진행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포지션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수익을 드리는 그런 식의 반복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한 5% 3%씩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많이 모을 때는 10%씩 계속 수익을 내다가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니까 저는 여기를 얘기했는데 이런 데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잡아버리고 추격 매수라고 하죠. 이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신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욕심이 생겨버리면은 여러분들 매매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에서 지게 됩니다. 심리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샀는데, 일주일 뒤에는 결과가 어땠냐면 그때부터는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어요. 약세장으로 전환되니까 이 강세장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렸었는데 약세장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근데 약세장 전환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비트코인을 까봐야지 알아요. 근데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 오르는 추세에서 약세장에서 오르는 추세에서 강세장 가는 거는 결국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떤 부분이 민감하냐, 오르고 있는 추세가 약세장이라서
거기서 목표 가격을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재차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하락폭이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란하게 했고 여러분들 힘들게 했고 그런 구간들이 지금 현 비트코인과 지금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요런 코인들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난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말해드렸습니다. 근데 강세장 패턴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약세장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패턴을 가는데 약세장의 범위는 여기까지가 약세장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세장이면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제가 강세장 때는 61838을 이용해서 이런 패턴을 간다고 얘기했지만 약세장 때는 어떻게 하냐? 0.5와 그 다음에 786 지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경로를 예상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왜 이런 식으로 가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얘가 어떠한 비율을 바탕으로 코인의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상승을 가져가게 되니까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대1 비율로 이렇게 박스를 붙여서 되돌림을 만들어 놨어요. 박스 붙임 되돌림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236 지점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이 1대1 박스 붙임 되돌리면 결과값 이 결과값이 오차 범위가 생기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오차 범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렸던 거예요. 저는 약간 완벽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오차 범위가 생기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렸던 거고, 그리고 현재는 여태까지는 1년 반 동안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상승 강세장이든 하락 강세장이든 어쨌든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걸 알려드릴 가치를 못 느꼈어요. 제가 추가로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그랬던 거고, 어쨌든 간에 기다리면 오르는 거라는 건 생각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랬던 거고, 근데 다만 이 약세장의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얘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밑바닥에서 상승 부분까지 이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운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타점이에요. 타점. 시작 지점을 어디로 보느냐? 강세장일 때는요 61832가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옵니다. 뚜렷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이 돼요. 근데 약세장일 때는요 61838로 그으면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눈에 잘 안 보여요. 꼬리도 달려 있고요, 아래 꼬리도 달려 있고요, 본 캔들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가와 목표가를 항상 말씀드릴 때 이 시작가와 목표가를 뭐라고 했었죠? 저점 매물대와 고점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약세장의 시작인 지점에 저점 매물대는요 기존의 캔들 차트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저점 매물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물론 61838도 똑같지만 그때는 61838을 이용해서 저점 매물대와 고점 매물대를 추론할 수 있어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세장의 되돌림을 사용할 때는 저점 매물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목표값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최대한. 오차가 너무 적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적어져야 되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갑자기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도 아니에요. 전에 이거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언급은 했지만 알려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코인들이 보면은 지금은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예요. 저점에서. 자, 일봉상 보면요, 여기는 더 이상 빠지지 못할 저점입니다. 도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세장 트렌드로 진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 저점이 눈에 보이니까. 그쵸? 근데 오르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약세장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건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렵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점이 눈에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니까 썸씽,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곤, 모든 코인들이 저점이에요. 모든 코인들이 저점이고, 지금은 뭘 사도 수익이 납니다. 뭘 사도 수익이 나는 과정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업비트나 비트코인이나 불장이 옵니다. 불장이 와요. 이 불장의 현상이에요. 이게 불장 초입이라고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모든 코인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저점을 그리고 있어요.
다만 저점의 가격대가 아예 최고의 저점, 그러니까 지난 불장 끝나고 나서의 저점, 7월 달의 저점, 그 저점보다 지금 살짝 위에 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점하고 비슷하게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점보다 더 하향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하향되어 있는 애들에 들어가는 방식과 그 다음에 저점과 지금의 가격의 저점은 비슷한 애들에 대한 그 진행 방식과 그 다음에 기존의 저점과 지금의 저점이 붕 떠 있을 때의 그 과정과 그때 이후의 흐름과 이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다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입을 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은 붕 떠 있는 거를 들어가는 걸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저점과 이거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저점이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점이죠. 지난 7월달에 저점이 여기죠. 여기에 저점인데, 여기 저점과 지금 현재 저점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여기 위로 엄청나게 큰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가격이 안 올라요. 보시면은 눈에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저점과 저기 고점과 그 다음에 여기 저점, 현재 저점. 커다란 횡보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여기서 크게 상승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직전에 이 구간에서의 고점까지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녹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목표값이 그냥 간단하게 나와 버립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되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보이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붕 떠 있는 애들을 좀 볼게요. 붕 떠 있는 애들. 자, 붕 떠 있는 애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붕 떠 있는 애들이. 자, 엘프 같은 게 붕 떠 있어요. 엘프 같은 게 7월달 이후에 붕 떠 있죠. 엘프 같은 경우 상승폭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엘프가 이겨내야 되는 애들은 어디냐면은 직전에 여기 저점에서 여기까지 붕 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여기까지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전에 있는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그럼 여기 상승률도 크죠? 상승률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 범위만큼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거의 100% 가까이 나오죠. 엘프같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매물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트레이더고, 그 다음에 그 하방 이탈에 대한 애들을 좀 약간 배제하는 그런 트레이더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느냐, 노편집분이라서 말이 약간 끊기는 거에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올릴 거니까.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 지금 현재 트렌드가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세장. 강세장과 약세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세장일 때는요, 얘가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초록색 선들이 각각 다 매물대예요. 각각 다 매물대입니다. 각각 다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강세장 트렌드에서는 캔들의 무빙이 진짜 단조롭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약세장 때는 어떠냐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 모든 매물대, 얘네들이 다 매물대라고 했죠. 이 매물대를 다 부딪혔다가 올라가요. 전부 다 부딪혔다 올라가요. 전부 다. 여기도 부딪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 다시 부딪혔다가 다시 돌파 나와서 부딪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 나와서 부딪혔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단타라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장투는요, 더 힘들고요. 마음속으로 너무 힘듭니다. 특히나 이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을 때 어떠한 중요한 지지선이 618과 382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오게 되면은 얘네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다시 되돌림이 와버려요. 되돌림이 온다는 게 뭐냐면은 처음 가격을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진입을 여기서 했다, 이 해당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처음 가격,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손실이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손실이 나는 거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긴 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다시 시작이고, 잠시만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이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없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이번에 아르고 같은 경우가 그랬죠. 아르고 같은 경우가 처음에 저희가 언제 잡았냐. 우리 아르고는 여기 떨어지면서 계속 우리가 물량을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잡고, 240원대에서 잡고, 제가 여기서 잡자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수익이 나온 거거든요. 그쵸? 우리는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한 일주일 동안 매집을 통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쵸? 스윙을 한 거죠, 스윙을. 여러분들 수익이 대충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힘들고 했던 것도 알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이번에 떨어질 때 진입하신 분이 3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3분들이 저한테 불안하다, 초조하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고 굉장히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 주셨어요. 믿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로서 결과가 나왔죠. 어제로서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올라갈 걸 알지만은 일단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할 때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어요. 약세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녹화를 해놨고요. 지금 녹화를 한 거고 요거를 그대로 올릴게요.